아직 안 오셨네. 거기 이제 넙지, 딜레마 이론, 시차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이건 뭐 최근에 주장된 이론들이라 시험이 나온다 그래도 한두 문제. 근데 최근 주장된 이론이니까 조금 더 제가 쓴 넙지 이론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 이론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해한다는 선에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쌤 오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쉬는 시간을 거의 잘 안 주죠. 그렇죠? 앞으로는 충분히 보장해 드릴게요. 10분씩. 아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테나트와 테나트 이렇게 나오면 보통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교수들 할 때 이름이 겹치거나 형제도 이름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뭐 존슨 앤 존슨 그러면 거기는 형제입니다. 형제. 데나트와 데나트, 어스트롬 이런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부부 교수가 발표할 때 발표하다 보면 이름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성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근에 네 가지가 이제 공공관리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 말고 아까 탈신공공관리론, 그다음 뉴 거버넌스, 신공공 서비스론 이 네 가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만 좀 잘해 주시면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키워드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은 뭐가 키워드였어? 그러니까 분절화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통정부 전체 좀 연계되는 그런 통정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분절화에 대해서 분절화가 분권화되다 보니까 분절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집권화와 분권화를 적당히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무작정 규제 완화 같은 것도 다시 재규제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이고,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뉴 거버넌스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신공공관리론이 NPM이라고 할게 그냥 말이 길어지니까 NPM이 어떤 것에 시장을 중점을 두는 데 비해서 국가와 시장 있을 때 시장에다가 주로 맡기고 국가는 방향 잡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3자가 이끌어가야 된다 해서 누구가 필요하다? NGO 같은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가 돼서 연계돼서 네트워킹 하에서 정부를 운영해 가자. 국정을 관리해 가자. 그렇죠? 이게 뉴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 거버넌스에서 가장 그러면 핵심은 뭐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공통점은 둘 다 방향 잡기고, 근데 여기는 고객으로 비유한 데 비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시민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고객은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시민은 능동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것들만 알아도 거의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다음 신공공 서비스로는 노적기도 방향잡기도 아니라 뭐였다?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그다음 공익이라는 건 어디 속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담론 속에서 담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다음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전략적 사고하고 민주적 행동이 필요하다.
자, 오셨으니까 넛지 이론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쌤 여기서부터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편하게. 넛지라는 책 읽어봤은 적 있어요? 넛지는 옆구리를 좀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넛지. 자, 그러면 우리 쌤 행동경제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행동경제학. 이건 안 들어봤어요? 우리 쌤들 정통경제학은 알죠? 정통경제학은 어떤 걸 인간을 어떻게 가정해?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합리적일까요? 자, 우리 쌤 인간은 우리가 합리적일까요? 이 행동경제학은 전통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하고 정부 실패나 시장 실패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둘이 헤어지라고 그럽니다. 정말 마지막 헤어져야 될 순간 여자도 거의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봉투를 뭐합니까? 던져준다. 남자친구 엄마가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헤어지라고 그래. 우리가 합리적 경제이면 이거 먹어야 되겠죠. 왜? 물 좀 먹으면 좋지. 근데 어때요? 당장 다시 던져버리고 가죠. 합리적 경제입니까?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이라 경제학에다가 심리학을 넣습니다. 심리학. 여기는 심리학을 넣어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건 행동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을 넣어보면 우리는 말도 안 되게 비합리적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요. 자, 우리 쌤이 미안해요. 우리 쌤이 새로운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이 남자가 훨씬 나아요. 무슨 비시 분석하든 뭐하든 이 남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사귀었던 사람 사귀지 뭐 이렇게 하시죠. 안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까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 심리적으로. 모금 운동 할 때요. 모금할 때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하면 어떤 데가 더 모금이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모금 운동할 때 어떨 때 모금이 훨씬 더 많이 모일까요? 횟수나 액수에 비해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중거가 달라요. 여기는 10,000원부터 시작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10만원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10,000원 내면 적게 낸 것처럼 생각하는 여기도 마찬가지 딱 중거가 여기다 보니까 이거 내고도 적게 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거 내고도 많이 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중거를 가지고 뭐 판단하는 거지 완전히 전혀 아무것도 없이 비시분석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경제학이었어요. 행동경제학은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나냐? 원래 모든 시장 실패는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이야기하죠. 가장 뭐 할 때. 근데 우리가 합리적 경제이면 명품관 앞에서 그렇게 줄 서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아니 그거 사면 뭐 갑자기 제일 명품 에르메스 거기에다 뭐 넣으면 갑자기 10,000원짜리가 50,000원 됩니까? 똑같잖아. 비닐 가방하고 똑같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정통 경제학에서 정부 실패 또는 시장 실패 이런 것들을 다 합리적 경제라고 가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합리적인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무슨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아주 키워드만 이야기할게요. 무슨 실패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행동적 시장. 그게 뭐한다? 행동적 시장 실패. 행동적 시장 실패. 그래서 사실은 거기 행동적 시장 실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우리 인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숙고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와 휴리스틱,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대. 근데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즉흥적으로 많이 행동을 많이 하죠.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쓰는데 가서 10원, 20원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죠. 이런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 속는 거 금방 속잖아. 근데 가서 시장에서 10만 원만, 10원만 더 또는 50원만 더 올려도 열내고 계산하고 있어. 그런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패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자, 행동적 시장 실패고 우리 인간이 뭐하니까? 휴리스틱 사고들이 많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너찌 이론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휴리스틱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죠. 자, 우리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봅시다. 횡단보도 앞에 이런 발자국 붙여놓은 거 있어 없어? 횡단보도 앞에 이 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는 발자국 이렇게 붙여놓잖아. 그럼 거기 딱 살살하게 이렇게 붙여놓잖아. 그냥 그거 있을 때 없을 때 30%가 줄어든대. 실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했어요. 30%. 자, 우리 쌤들 요즘 어때? 계단 올라갈 때,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5kg 빠졌다, 10kg 빠졌다, 뭐 며칠 늘어났다, 뭐 이런 거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개입이야, 부드러운 개입. 정부가 국민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 이거 신호등 지키세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잘 지켜져? 안 지켜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으면 계단 이용가서 이렇게 써놓으면 잘 안 이용해. 맨날 뭡니까? 이거 타고 올라가. 근데 거기다가 그거 써놓으면 그냥 여기 하지 말고 계단 올라가세요 하면 절대 안 올라간다니까, 사람들. 이런 것들을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해요. 정부가 이렇게 부드럽게 개입해서 뭐가 되죠? 정부를 운영해서 효과적인 정부로 운영하자는 게 보다 너찌로. 그래서 핵심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단어들이 핵심이냐면 거기 조금 처음이라 조금 써봤는데 비시장적 실패 아까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쌤 나번에 가본부터 행동경제학을 적용했고 행동적 시장 실패. 그다음 라본 보니까 라본 보니까 전통적인 정책 수사인 법률과 규제, 경제적 유인 수단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 수사인 너찌를 이용하자. 야, 건너면 벌금 얼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 뭐 한다. 이렇게 서 있는 데다가 발 모양에 그림만 붙여놔도 뭐 한다. 훨씬 더 우리가 부드럽게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잘 지켜지더라. 그게 바로 뭐다? 너찌에 너찌. 그러니까 방금 보조금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한다? 쉽게 해서 계단 올라갈 때도 그런 것도 있고 담배 피지 마세요가 아니라 담배 깡에다가 그냥 담배 폈을 때 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주는 거. 이름으로써 끔찍해 이렇게 해서 줄여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너찌라고 그래요. 너찌.
그래서 어떤 담배 피우면 뭐 10만 원 벌금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개입해서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걸 넛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자, 영국이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182페이지 보면 영국에서 자, 한번 봅시다. 넛지 이론을 정부의 정책 개발의 체계적으로 접목한 최초의 국가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행동 통찰팀에서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개입해서 국민들을 이끌 것인가 해서 거기서 많은 연구들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기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금. 그래서 지하철에서 많이 이런 것들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83페이지 오면 많이 무슨 말들이 많이 써져 있는데 자 11번으로 봐봐요. 180페이지 위쪽에 11번 전통적 시장 실패론에서는 외부 효과 즉 제3자에게 긍정적 부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 실패의 핵심 요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행동 경제학에서는 휴리스트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그렇죠?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 아까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죠? 기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행동 편향이라고 편향. 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후손 손실을 초래하는 내부 효과가 행동적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됐으면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유인하자는 것이 넛지다. 그래서 거기 184페이지 보면 라번에 행동적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넛지의 특성으로는 수단을 개입하되 부드러운 개입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드러운 개입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넛지로인다. 이제 그러니까 넛지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정부가 강제로 법률로 이렇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개입하는 거. 그냥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효과가 좋아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새로운 수단이죠. 지금까지는 규제, 법률로 인한 규제, 보조금 이런 거 줬다면 지금 이제 서서히 넛지를 활용해서 정책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 그렇죠? 근데 이 넛지는 행동 경제학의 기초를 두고 행동적 시장 실패하에서 됐으면 사람들이 휴리스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활동할 때 이끌어주는 거잖아. 자, 우리가 지키는 거 딱 가려고 그래도 발이 있으면 어때? 멈춰 서 있게 돼 있죠. 발 모양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긴다든가 또는 여기 엘리베이터 이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몇 시간 전략한다. 진짜로 그런가? 3시간 3분 더 산다.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 또 몇 칼로리 빠졌다 그러면 좀 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올라갈 수 있죠. 부드럽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이해는 됐어요? 이제 그다음 딜레마 이론은 어떤 거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딜레마 사항이 됐을 때, 자 거기가 중요한 몇 가지만 봅시다. 186페이지. 지금 넛지 이론은 제가 장황하게 썼지만 문제는 한 문제가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새로운 거니까.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에서 유행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보시라고. 딜레마 이론은 거기 뭐가 문제냐면 자, 참여자, 선택기회, 문제 등의 모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래 이런 게 이렇게 모호하게 되면 딜레마가 생긴데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더라도 분명 참여자도 있고 다 선택기회도 있고 분명하더라도 딜레마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대화와 표만하는 가치를 비교 거기 조건 봐요. 분절성.
그다음 상충성 밑에다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 일 모두 충족해야 딜레마가 초래되는데 분절성은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해. 절충할 수 없어. 그다음 상충성, 대안의 상충으로 인해서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 된다. 균등성,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균등해야 돼. 선택의 불가피성, 반드시 선택해야 돼. 자, 우리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 반도체 문제에서 미국이 거기에 가입해라 그러죠. 그러잖아. 그러면 중국은 뭐 한다? 니네 가입해봐. 뭐 한다? 당연히 니네 니네 안 살 수도 있고, 니네 뭐 한다? 손해본다. 그럼 가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뭘 선택하는지 뭘 할지 분명하죠. 반도체고. 그럼 가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명하죠, 상황은. 근데 굉장히 딜레마죠. 그냥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엊그저께 하원 의장이 왔어요. 어제입니까? 대통령이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자니. 그래, 미국은 좋은데 중국이 지금 완전히 열받아 있는데 중국 자극하는 것 같고. 또 안 만나자니. 그렇죠? 미국이 전통적 우방한테 이렇게 또 서운하게 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돼. 그 사람 가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오순간에 물론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전화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둘 중이죠. 실제로 지금은 안 만난 거죠. 그냥 떠났으니까. 상당히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딜레마. 근데 하나는 선택해야죠. 만나든 안 만나든. 근데 동시에 절충. 만나면서 안 만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딜레마라고 그런다. 네 가지 봐요. 분절성. 그래서 절충이 불가능해요. 상충성. 대안의 상충을 해서 하나의 대안만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렇죠? 그다음 균등성. 그러면 그때 만나든 안 만나든 그 불이익은 거의 미국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중국에 대해서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결과물들이 거의 균등하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불가피성 하나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가 된다? 딜레마가 된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랍은 그 결과로 주어진 딜레마를 주관적으로도 딜레마로 설정하는 일치된 딜레마, 주어진 딜레마를 주관적인 딜레마로 파악하지 않는 무의식 딜레마가 아닌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하는 의사 딜레마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어쨌든 둘째죠. 딜레마가 있는데 우리가 무시해버린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딜레마 이론은 그 밑에 보면 기존의 행정 이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 선택 방법을 규명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론적 측면 왜 저럴까? 그렇죠? 이론적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는 것보다 딜레마 이론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기자회견한다. 또는 누구누구를 사퇴시킨다. 이런 거 할 때 왜 그럴까? 사퇴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도 않는데 왜 그럴까? 딜레마 상황을 뭐하기 위해서. 어떻든 딜레마 상황을 적용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사퇴시킨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끝 말고 만약에 올라고 했을 때라든가 어떻게 했을 때 뭐 한다. 그렇죠? 기자회견을 해버리든가 읍소 전략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겁니까? 딜레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할까를 설명할 때 저건 딜레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굳이 전화해서 40분간 전화할 거면 10분이면 가면 되잖아.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잘 설명해 주죠. 누구를 아까 같은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쌤 우리 신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있죠. 맨날 그게 쓰지만 쌤 행정학을 배웠으니까 좋은 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을 연출해내는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딜레마 이론이에요. 별 이론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차 이론은 우리나라 학자가 만든 거예요. 정정길 교수가 만든 건데, 자, 우리나라 학자가 만든 게 시차 이론. 왜 시차 이론을 만들었냐면, 어떤 정책은 그 정책이 바로 효과가 있어야 하면 오래돼야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전용차로 만들 때,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전용차로제를 냈어요. 전용차로제. 그 뒷날 신문에 난리 났어. 난리. 왜냐하면 갑자기 전용차로 하자 하니까 줄들이 쭉 강남대로를 찍어놨는데 이 버스가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시시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딱 보여줬어요. 세상에. 그럼 지금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전용차로제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버스 전용차로제. 외국에서 그렇게 부러워한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가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어딨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10분 늦었다, 뭐 30분 늦었다, 50분 늦었다, 정말 욕을 했는데. 근데 이게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렇게 빠를 수가. 뭐 이렇게 빠를 수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된다면 그러면 그게 시차이론 시차.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뭐가 일어나야 된다? 평가가 일어나야 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차이론은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동차 전용제를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하니까 이렇게 빨라졌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빨라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돼야 될 수 있겠고 이런 시차도 성숙기간을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시차이론이에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시차이론에서 자, 4번 시차이론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책 집행 과정, 특히 정부 계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려는 데서 시작된 접근 방법. 우리나라 교수가 했다고 그랬죠. 정정길 교수가. 그동안 행정학이나 정책학 연구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시간 변수를 중요한 변수로 도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 나머지는 다 알겠고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자, 포스트 모던. 지금 10분 갖고는 부족한데. 선생님들 밥 식사해야 되는데, 그쵸? 자, 포스트 모던.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그럼 모더니즘 들어봤어요? 모더니즘. 사실 이걸 그대로 20세기 철학으로 온 게 실증주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 실증주의 이걸 비판한 게 현상학 해서가 이걸 그대로 계승한 게 논리 실증주의 또는 이거 계승한 게 분석 철학. 논리 실증주의와 분석 철학. 막스 입장에서 이걸 비판한 게 비판 철학. 이 입장에서
계승해서 실존주의 철학 뭐 이런 게 있고, 모더니즘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론들은, 철학들은 모더니즘적 요소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요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현상학 해석은 모더니즘 요소도 있었고 지난번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 지금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더니즘 하면 대표적인, 우리가 과학하고 철학 사이는 어때요? 과학하고 철학 사이. 과학을 잘 설명해 줘야 뭐가 될 수 있어? 훌륭한 철학이 되고 주류 철학이 돼. 그러면 모더니즘의 철학은 뉴턴의 물리학이야. 뉴턴의 물리학. 지금 알다시피 뉴턴의 물리학은 어때? 모든 건 원인과 결과가 있죠. 사과가 왜 떨어져?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뉴턴의 물리학은 모든 거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야.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여기에 모더니즘 철학들은 다 그런 입장에서 논의되는 철학, 합리적인 것들. 자,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 모든 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건 우연히 정해졌을까요? 뉴턴의 물리학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이야기하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주장했어. 시간과 공간이 지금 2022년 8월 5일 지금 1시입니까? 1시 좀 1시 10분 전에 이게 여기 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이건 시간과 공간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더 말하자면 빛의 속도로 돌고 있으면 안 늦는다고 그러잖아.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더욱은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뉴턴의 물리학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있어요? 빅뱅 이론. 자, YG가 만들었죠? 빅뱅. 미안해요. 한 점에서 우주는 터졌대요. 그럼 지금 우주는 다 고정되어 있어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확장 중이죠. 그럼 모든 건 다 변하고 있는 거지, 그대로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건 없고 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거죠.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뭐 양자 세계에는 더더욱 이제 이 설명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가능성으로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철학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원인과 인과 법칙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 모든 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만 팔아야 됩니까? 여기 원인과 결과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모든 건 다 우연인데.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개를 개라고 그래요? 그냥 멍이라고 그러지. 멍멍거리니까. 왜 개를 개라고 그랬어요? 우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럼 논리 필연이 없으면, 꼭 인과학 논리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 모든 건 뭐 할 수 있겠어? 해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릴 수 있겠죠. 모든 건 다 우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 이렇게 우연히 일어났듯이 모든 걸 다 해체하자는 게 해체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해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뭐 비보이들 이거 음악으로도 취급 안 했지만 다 음악이 되는 거죠. 네. 옛날에 그림은 캔버스에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요즘 뭐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도 이 공공 시설조차도 막 그려놓고 막 이래도 다 미술이 되죠. 그런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이야기해서 대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 왜 나왔는지 알겠죠?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에 모더니즘에서는 진보적 역사관. 역사는 진보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는 진보 중에 아니에요. 역사는 진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는 그거야 인간 입장이지. 자연 입장에서는 진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전히 퇴보 중인데 왜 인간 입장으로만 해야 돼? 그런 논리 필요는 어디 있어? 다 여기서 우연히 해체해야 된다니까. 자, 이성의 역사는 진보했을지 모르지만 야만의 역사는 뭐예요? 완전히 퇴보 중이죠. 근데 왜 이성의 역사면 역사고 야만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용어들을 한번 잘 이렇게 모더니즘과 같이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적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더니즘과 이 경향이 맞는 것을 동일자 이거에서 소외됐던 걸 타자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자 이거 야만의 역사도 인정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남성 위주의 역사가 있었다면 남성 위주의 역사는 진보했겠지만 여성 위주의 역사는 퇴보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 여성은 타자성이었죠. 그럼 여성도 존중해준 것도 뭐다? 타자성이 존중. 그럼 여기서는 주로 정신이었는데 여기는 몸은 경시됐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는 몸을 중시해 주는 것도 타자성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뭘 존중해 주자? 타자성을 존중해 주자. 타자성인지 뭔지 알겠죠? 자, 다시요. 포스모더니즘은 그래서 진보적 역사관을 비판하고 타자성을 존중해주고 여기 같이 거대 담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포스모더니즘은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지역의 이야기들,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 즉 그걸 소서사라고 그래요. 소서사. 거대 담론이 아니라 뭘 강조한다? 소서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쌤들 대학생들 한번 생각해봅시다. 옛날 대학생들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로 학생회장들이 학생회가 만들어서 맨날 그걸 외쳤죠. 근데 요즘 학생회 만들어지조차도 안 하고 학생회들 하는 게 겨우 뭐야? 자기 학교 앞에 공사하면 공사하지 마라. 공약이 해방이니 민주니 자유 이런 거 없죠. 당장 등록금 나하고 관련된 등록금 인상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공약이죠. 그런 것들이 다 소서사예요. 소서사. 전부 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 이건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많이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이때 이 지식은 완전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었어요? 아니면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이었어요? 여기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겠죠. 모든 건 우연히 결정되는 거니까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구성된다 그래서 구성주의적 지식, 구성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한번 봐봐요. 거기 188페이지 여기 포스트모더니즘 행정학 보니까 상상, 해체로서 텍스트,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 그 다음 타자성의 존중, 소서사의 강조.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아니 그런 개념만 이해하면 돼.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뒤에 문제는 총론이고 이걸 다 해야 돼. 식사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지금 방금 너무 빨리 끝냈지만 어쨌든 질문할 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왜 해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때는 뉴턴의 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건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규격화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리학이 깨져 버리니까 모든 존재는 사실은 다 가변적이고 있어요. 가변이고 상대적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 보여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해체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포스트 모던이 발달했던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어떤 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퓨전 음식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꼭 이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이랬는데 이거 다 섞죠. 왜? 우리가 한식은 한식 그것만 먹어야 된다는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걸 다 해체하자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문학 이렇게 하면 뭐 시 쓰는 거 이런 거 시하면 시 쓰는 것만 하는데 시 낭송하는 것까지도 다 시의 범죄에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체주의적 경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연히 모든 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개를 개라고 했을까? 개를 개라고 해야 될 논리 필연이 있어 없어? 없죠. 포스트 모더니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쌤들도 포스트 모더니즘 수험생이 되려면 누워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왜 꼭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들어 누워서 공부하면 되지. 안 돼요.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빠른 시간에 최대한 이해를 하시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해가 돼. 이런 말들만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가져왔어. 방금 진보적 역사관 비판했다. 그다음 소서사. 그렇죠? 뭐 차이나 차연의 강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병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병이 있기 때문이죠. 일병이 고유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차연이라고 대리자는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도 강조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더 강해줘도 좋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볼 때 이런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거기 뒤에 190페이지 위에 191페이지 보니까 통합 이거 있죠.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통합이니까 문제 풀 때는 거기 26번까지만 풀겠습니다. 문제는 식사하고 오시면 문제 한번 풀고 그다음 이제 대망의 정책론 하겠습니다. 정책론. 자, 식사하십시오.